그 행정법 잘 못 알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일단 목차가 머릿속에 없어요. 목차. 그래서 그 다음에 법조항이 머릿속에 없고. 그래서 공부할 때 꼭 책 목차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끝날 때도 목차를 마지막으로 보고 끝나세요. 책 목차. 가급적인 목차는 뭐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목차. 큰 목차, 작은 목차.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다음에 목차 간의 관계.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법조문 행정심판법 소송법이라든지 행정절차법 이런 중요한 법조문은 계속 봐야 돼요. 별 수가 없다. 보고 또 봐야 되겠죠. 법조문은 찾아보고 알아도 찾아보고 몰라도 찾아보고. 그래서 법조문은 좀 계속 봐주는 게 좋다. 법조문 계속 봐주시고. 이왕 할 거면 어차피 뭐 내년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좀 빡세게 하세요. 그 다음에 기출은 많이 풀수록 유리하고, 그렇죠? 기출은 많이 풀수록 유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선지를 보고 처음에는 많이 방점을 찍으세요. 방점 안 찍는 것은 방점 안 넣는 기준. 내년까지는 전혀 안 봐도 전혀 공부 안 해도 틀릴 가능성이 없다. 전혀 공부 안 해도 틀릴 가능성이 아예 없다. 또 하나 중복되는 기출, 선지. 이 두 가지만 방점을 찍지 마시고 처음에는 읽고 방점 찍고 읽고 방점 찍고 읽고 방점 찍고 방점을 가급적이면 많이 찍으세요. 찍으시고 두 번째 볼 때는 이거는 안 보는 거니까 평생 안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또 OX 판별해서 애매하면 방점 찍으시고 애매하면 방점 찍으시고 정답은 봐도 돼 있대. 정답은 봐도 되고 해설은 보지 마시고 해설은 보지 마시고 정답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모르면 또 방점 찍으시고 그 다음에 해설 보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단어 때문에 틀렸다, 단어 때문에 틀렸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무슨 단어 때문에 틀렸구나, 이 단어 때문에 틀렸구나 이 정도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이제 또 회독 더 하시고 주말에 회독하고 암기하시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회독 더 하시고 암기 더 하시고 한 7, 8회독은 하세요. 그래서 그날은 한 4회독, 5회독 하시고 그 다음 주말 이용해서 좀 회독 더 있어서 7, 8회독 정도는 해야지 감이 올라선다. 그렇죠? 감이 올라서려면 한꺼번에 쫙 밀어줘야 돼요. 뭐 어중간하게 밀면 2, 3회독 이번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감이 형성도 안 되고 그냥 끝나는 거니까 감을 정확하게 가지려면 한 이 정도까지는 가져야 돼. 빨리 이 정도까지 가시고 또 이제 이 정도까지 간 사람들은 바로 정리암기 하시고 그렇죠? 한 2, 3회독 정도만 하시고 정리암기 하시고 그 다음에 한 5회독 넘어갔는데 그 잘 안 되는 애들은 해설을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해설을 좀 자세히 꼼꼼하게 보시고 방점 5개 이상 찍힌 것들 해설 꼼꼼히 보세요. 그때 처음부터 해설 꼼꼼히 올라가지 말고 해설 꼼꼼히는 뒤에 가서 한 5회독 정도 한 다음에 그래서 잘 안 되는 애들은 해설을 좀 꼼꼼히 보시고
책 목차도 한번 확인하시고 내용도 확인하시고. 자, 행정법이 뭐냐 도대체, 그렇죠? 말 그대로 행정에 관련된 법이죠. 그 우리나라 국가적용은 행정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입법, 행정, 사법. 이때 할 때는 사법이죠. 입법, 사법할 때 사법. 이 세 가지 국가적용으로 나뉘잖아요. 입법, 행정, 사법작용. 그 중에 행정과 관련된 법이에요. 행정과 관련된 법이죠. 행정과 관련된 법이죠. 이 중에서 입법, 행정, 사법작용 중에 행정과 관련된 법이 행정법이죠. 여기는 또 정확하게 말하자면 행정조직법, 정부조직법을 떠올리면 돼요. 행정작용법, 세법을 떠올리면 돼. 세법. 예를 들어 떠올려 봐야 돼, 여러분들은. 그다음 행정구제법, 지금 나눠진 행정심판법, 소송법을 떠올리면 돼.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죠. 근데 총론에서는 이거 거의 안 배워요. 조직법은 실제로 안 배우죠. 작용법도 사실은 저 총론에서는 작용의 유형을 배우는 거예요. 작용의 유형과 특징을 배우고 구체적인 법은 잘 별로 안 배우죠. 구제법은 이제 심판법, 소송법. 주로 이걸 배우긴 하죠, 그렇죠? 주로 지금부터 이제 이걸 배우는데 행정법은 행정과 대립되는 저게 이제 사법이죠, 사법.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공법이라고 하죠. 공법, 행정법은 공법이죠. 헌법, 행정법, 공법. 그다음 민법은 사법이죠. 사법. 근데 지배하는 원리가 좀 달라요. 여기는 자유야, 자유. 계약의 자유, 사적 자치.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최고예요. 완빵. 당사자 간의 합의, 사적 자치. 야,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국가는 그런단 말이지. 야,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단 말이에요. 사적 자치.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수강료, 강의 수강 여부, 계약 체결 여부 이런 건 이제 자유라는 거죠. 국가가 정해준 게 아니야. 지금 수강료라든지 강의 시간, 이걸 국가가 정해준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정한 거고 여러분들이 합의해서 지금 강의를 수강하고 있죠. 이게 뭐 계약의 자유, 사적 자치. 근데 이거는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세금은 뭐 세무서장이랑 황랑기랑 만나서 뭐 합의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뭐에? 법치죠, 법치. 법치 행정. 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야, 법에. 뭐가? 세율, 과세 요건, 세율, 절차 이런 것들이 법에 정해진 거. 이거는 오늘 이제 행정법 강의 시작하잖아요. 이게 법에 정해진 것 같아요. 어느 법이 있어 이게? 강의 시간, 횟수, 교재, 강의료, 수강 여부. 전혀 정해진 게 없죠, 여기는. 우리들이 이건 다 합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법 영역이죠. 사법 영역. 그러나 우리가 군대를 간다고 생각하면 남자들 병역법에 다 있는 거야. 예? 병역법에 요건 뭐 신체 등급 몇 등급 이상일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그다음에 몇 개월이냐 근무 기간이, 예? 근무 기간이 몇 개월이냐 이런 거 다 있죠. 이건 법에 병역법에 있는 거란 말이죠. 병역법에 있는 거죠. 법치죠, 법치. 법치. 이건 계약의 자유, 사적 자치죠. 자, 여기에 따라 법률관계. 자, 법률관계라는 것 하나 기억하셔야 돼. 권리의무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해요. 법률관계라면 잘 이해를 못해. 느낌이 안 와. 느낌이 안 와. 응? 느낌이 안 와. 여기도 법률관계가 있죠. 느낌이 안 와요. 그냥 권리의무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의무관계. 권리의무관계. 여기도 법률관계가 있고 여기도 법률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르쳐 사법상 법률관계. 여기는 이제 공법상 법률관계 또는 행정법상 법률관계. 예? 자, 권리 의무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오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 계약. 그러면 여기 따라 수강생들은 권리, 수강생들의 의무, 황랑기의 권리, 수강생의 의무. 그러면 이제 쌍이 있죠. 수강생이랑 황랑기. 수강생과 황랑기. 이 쌍이 있단 말이죠. 권리 의무라는 것은 쌍이 있는 거예요. 쌍. 수강생과 황랑기. 수강생은 뭐 행정법 강의를 들을 권리.
그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황락에는 강의를 해줄 의무.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사법상 법률관계죠. 근데 이때 분쟁이 생긴단 말이죠. 황락이 강의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이렇다게야. 그러면 민사소송이라는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민사소송으로. 근데 이게 민사소송 가면은 물론 이제 민법에 이제 뭐 계약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은 있긴 하지만, 그죠? 이게 뭐 구체적인 내용적인 것은 우리들이 합의한 거란 말이죠. 강의를 얼마 할 것인지, 몇 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민법이 없어. 민법 보면 뭐 어쩌? 뭐 강의 시간이 나와 있어요? 강의로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내용물이 없단 말이죠. 내용물이 없어, 민법에 가보면. 당사들이 지켜야 원리라든지 이런 건 있겠죠. 뭐 계약의 효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 민법에 가보면. 그 때문에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재판하는 거야. 합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합의 내용이 뭐냐? 계약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법관이 재판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자, 국가와 황남기. 자, 세금을 부과했다. 그럼 세율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법에 30%. 그럼 1억이 과세 편이다 그러면 3천만 원. 딱 떨어지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죠. 서로가 알고 있는 거였죠. 3천만 원. 물론 재량일 때는 좀 다를 수 있지만, 3천만 원. 근데 여기서 법적 분쟁이 발생해. 5천만 원 과세 처분했어요. 5천만 원 과세 처분했어.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죠. 그래서 행정소송. 항거소송이죠. 그렇죠? 행정소송 중에 항거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죠. 그럼 법원은 이걸 보는 거죠. 세율. 세법을 찾아봐야 돼. 세법. 여기는 찾아볼 게 없어. 계약이야, 계약. 계약에 가봐야죠. 계약을 봐서 이제 계약농에 합치되는 행위를 황남기 한 건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론이 나겠지만, 여기는 이제 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정법과 이제 사법 간의 차이점이죠. 여기는 이제 법치행정이에요. 그래서 법치행정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죠? 꼭 행정법을 공부를 안 해도 법치행정이라는 단어는 뭐 어디서 한번 들어봤죠, 그렇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뭐로 구성되어 있냐? 행정법 앞으로 배울 교재가 뭐로 구성되어 있냐? 통론 같은 경우는 행정법이 뭐냐, 법이 뭐냐, 뭐 이런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제 1편에서는 행정법의 원리죠, 원리. 뭐 평등이라든지, 뭐 비례라든지, 뭐 신뢰보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면 준수할 원리인 거야. 공무원이 되잖아요. 이런 작용할 때, 행정 작용할 때, 과세 처분할 때, 병역 처분할 때, 국민에 대해서 어떤 처분함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준수할 원리죠. 평등을 준수해야 돼.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돼. 신뢰 원칙을 준수해야 돼. 그래서 공무원들이 준수할 원리죠. 준수. 해야 할 원리. 어떤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뭘 준수해야 되냐, 도대체 여러분들이. 여기 뭐 법치행정도 있죠, 여기. 그렇죠? 법치. 뭐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준수해야 할 원리란 말이죠. 이거 배우는 거예요, 제 1편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 여러분이 준수해야 할 원리 중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 경찰이 자 범인을 잡기 위해서 막 쫓아다녀. 서라 안 서. 그럼 총을 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준수할 원리가 있단 말이죠. 비례원칙이 있단 말이죠. 저놈이 뭐 요새 뭐 이춘재인가 뭐 이런 것처럼 화성 연쇄 살인범죄야. 그럼 뭐 총을 쏴서라도 잡을 수가 있는 거겠죠. 뭐 비례원칙이 부합될 수도 있죠. 그럼 적법이죠. 근데 만약에 빵을 훔치고 도망다니는 애가 있다면 15살짜리 애가 있어요. 걔를 경찰이 발견했어. 서라 안 서. 그럼 총을 쏴서 잡아야 되는지. 총을 쐈다. 애가 죽었어. 그래서 과연 이게 적법한 행위를 한 것이냐, 경찰 행위가. 적법한 행위를 한 것이냐. 여기 비례원칙에 따라 심리가 이루어지죠. 비례원칙에 따라. 비례원칙이 위반되면 어떻게 되느냐. 준수할 법 원리야. 법을 배우는 거지. 법. 법의 원리죠. 그냥 뭐 이게 상식적인 원리가 아니라 법의 원리란 말이죠. 그러면 위법이 된다. 이게 위법이 된다. 그렇죠.
준수하지 않았으면 비례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빵을 훔치고 도망인 15살짜리를 총을 쏴서 얘가 죽었다. 그러면 경찰 작용은 경찰의 어떤 행위는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말하죠. 위법한 행위다.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뭐 이춘재 걔를 총을 쏴서 잡았다 하면 뭐 적법한 행위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적법한 행위다. 이걸 배우는 거죠. 제1편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무원이 무엇을 하나. 일반 행정작용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면 도대체 하는 게 뭐냐, 그렇죠? 그러면 일반에 있으면 이제 개별이나 특별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강론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총론이 일반적인 걸 배운다라면 강론은 저 개별적인 특수적인 걸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작용에는 어떤 유형이 있느냐? 뭐 의외로 입법을 해요. 의외로 입법을 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때 말할 때는 국회가 하는 입법이잖아요. 국회 입법이라면 여기서 나온 거지. 우리 이걸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입법. 국회 입법이 아니라 행정입법. 헌법은 세 가지를 다 배우죠. 헌법은 이제 국회 입법, 행정입법을 배우는데, 국회 입법, 행정입법을 배우는데, 헌법은 세 가지 국가자행을 다 배우죠. 이게 배우는데, 행정법은 이걸 배우는 거죠. 국회 입법 말고 행정입법. 의외로 행정부가 입법을 많이 하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뭐 고시훈령, 애교 이런 행정입법, 행정부가 하는 입법 작용을 배운단 말이에요. 입법 작용. 그다음에 행정행위. 뭐 행정입법이든 국회가 만든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작용이죠. 이거 과세처분 대표적으로 과세처분. 세법 있죠? 세법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서 세금 내, 황당해도 세금 내 이런 작용, 행정행위. 그거 말고도 뭐 행정지도라든지 뭐 저 공법상 계약이라든지 행정계획이라든지 등등등등이 있죠.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하는 작용은 이거죠. 이게 일반 행정작용이지. 일반 행정작용. 그 다음에 이런 작용할 때 특히 이거 작용할 때 이제 준수할 절차. 준수할 행정 절차라고 하죠. 입법 절차가 아니라 행정 절차. 행정 절차법 매우 중요하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행정 절차.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어떤 준수할 절차가 있단 말이죠. 뭐 사전에 통지해라, 의견을 들어주고 처분해라, 뭐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이런 행정 절차를 배우죠. 요새는 매우 중요하게 되죠. 요새 이거 이제 빠뜨리면 위법이 되고 컴플레인도 엄청 많죠. 요새는. 그죠? 옛날에 이런 게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무시됐던 거예요. 무시됐는데 요새 와서는 공무원들이 요새 와서는 문제가 되는 게 오히려 이거예요. 그죠? 이거 자꾸 빠뜨리다가 난리나 요새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행정 절차가. 그 행정 절차법이 판례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렇죠? 엄청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효성 확보 수단이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이것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렇죠. 법을 만들고 행정작용을 했는데 세금 내고 세금 안 낸단 말이죠. 법에서 뭐죠? 행정입법 음주운전 하지 마시오라는데 음주운전 한단 말이죠. 국민들이 이제 의무가 있단 말이지. 여기 따라 세금 내야죠. 군대 가야죠. 음주운전하면 안 되죠. 근데 국민들이 의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위반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슨 무기를 갖느냐? 공무원들의 무기죠. 공무원들은 도대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걸 실현하느냐?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걸 실현하느냐? 뭐 과징금도 부과하고 행정 형벌도 부과하고 가태료도 부과하고 대집행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공무원들의 무기죠. 얼마 전에
그 광화문에서 그러면 광화문에서 A당이 저 천막을 쳐놨다. 천막을 쳐놨다. 천막을 쳐놨다. 그러면 철거하라. 이게 행정행위죠. 철거하라. 이게 불법이니까 철거하라. 이게 행정행위죠. 하명이라고 하명. 근데 철거 안 해. 철거 안 해. 철거하라니까 철거 안 해. 조원진, 조원유 국회의원 그쪽 당 있잖아요. 걔네들이 철거 안 해. 철거 안 하면 도대체 공무원들은 서울시장 간단 말이야. 야, 저거 좀 철거 좀 해라. 이란 말이죠. 서울시장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이제 그거죠. 실효성 확보 수사. 그럼 대집행하는 거죠, 그죠? 대집행하는 거라면 대집행하는 거라면. 그다음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어떨 때는 뭐 이행강제는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법에 이제 물론 근거 있어야겠죠. 법치행정이니까 이런 것들이 전제는 이거죠. 법치행정이죠. 그 평등히 한단 말이죠. 그럼 또 이쪽에서 근단 말이죠. 아, 왜 그 세월호 그 피해자 유가족들은 거의 천막이 있는데 1년 이상, 2년 이상 철거 안 하는데 왜 우리만 철거하느냐? 이렇게 정한단 말이죠. 조원진 국회의원이. 그러면 이제 평등의 문제죠. 한 합리적이 있는지 차별에 왜 세월호 사람들은 저 2년 이상 계속해서 지금 저 광화문에 그렇죠? 천막 치고 농성을 하는데 왜 조원진 당은 안 되느냐? 조원진 당은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이게 평등이죠. 합력 이유가 있는 차별이냐?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위법이 돼 버리죠. 철거하라. 철거하라는 하명 자체가 위법이 되는 거예요. 철거하라라는 하명 자체가 위법이 되죠. 만약에 이제 평등치 위반된다라면, 또 법에 근거 없어도 위법이 돼 버리죠. 위법이 돼 버리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 할 수 있느냐? 네 번째, 뭐 손해배상, 행정심판, 심판, 소송을 조원진 당은 소를 제기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면 만약에 이 법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통해서 저 철거 명령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배우려는 거예요. 지금 또 행정법에서 배우려는 내용이 지금 이거죠. 그래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자꾸 목차를 한번 봐보세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목차를 자꾸 보셔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한다 그랬죠.